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요즘은 시댁이나 처갓집을 시월드, 처월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월드나 처월드와 갈등을 겪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엔 사위나 며느리를 아들이나 딸처럼 대하려는 시부모나 장모, 장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주말만 되면 자식들, 부부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 학교 후배도 결혼하고 주말마다 처월드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불러서 매번 음식 하나씩 만들어 가곤 했거든요. 후배는 자기 집이니까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남편은 불편했겠죠. 남편은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때론 밤을 새워 일하고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는 일도 허다했는데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은 후배 남편이 오늘 대한민국 대 일본 축구 경기 집에서 큰 TV로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엄마 집에 가서 축구 보면 되지. 장모님 댁엔 큰 TV가 없잖아. 하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처갓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겠죠. 후배는 남편이 별일도 아닌데 고집을 부린다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만약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면 어떻겠어? 싫다고 난리 칠 거잖아. 남편도 매주 처갓집 가는 게 부담스러웠겠지. 라고요. 솔직히 만약에 시댁에서 계속 매주 오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밥도 주시고 뭐 하시는데 매번 오는 거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김미경 TV 그 유튜버 김미경 님의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김미경 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자꾸 사위나 며느리랑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해서, 즉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위나 며느리가 독립체임을 인정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또 너무, 그러니까 시댁이나 처갓집, 즉 시월드나 처월드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권위적이어도 문제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껏 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랑 심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주말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평일에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으니까 주말엔 가장 편안한 공간인 자기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들면서 얘기해 볼게요. 연애 기간이 짧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봐서 빚이 많았던 거예요. 결혼 후 월급은 거의 빚 갚는 데 쓰게 돼서 생활비도 한 푼 못 주게 되었죠. 물론 아내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긴 했지만 곧 임신을 해서 한동안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는 임신 중이라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좋지 않은 형편에 아끼느라 잘 먹지도 못했는데 남편은 하루면 술에 취해서, 그것도 막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왔어요. 물론 집안일이나 육아도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요. 아내는 출산을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몸 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상이 아닌 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과외를 하러 지하철을 타고 막 헤매고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 회사에서 진급을 하려니까 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선 등록금 한번 내야 되니까 5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되겠어 하더니 덜컥 대출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이 막 떡이 돼서 들어온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당연히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내는 생활비 하나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아끼고 아껴서 단 몇십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적금을 넣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아기가 이제 맨날 아기들 아시잖아요. 막 젖줄 때 되면 2시간 밤마다 깨서 울고 막 그래서 아기 이제 젖주고 아기 달래가지고 재워놓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서재에서 남편이 전화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밤중에 낯선 여자와 뭔가 이상한 내용, 이상 야릇한 통화하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지금까지 악착같이 버텨오던 아내는 이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게 돼요. 다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는 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 1%의 희망도 없다고 느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한 책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일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쪽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은 방관만 한다거나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그런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희망이 없는 곳. 그리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서는 계속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습관처럼 하는 불만 토로예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하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이제 말이 막 오갈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야 해. 네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너 따위가 뭘 안다고 그래? 뭐 너 같은 게 이러면서 막말을 하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불만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 X 같으니라고 그러자 큰 이제 꼬투리라도 잡은 듯이 바로 이제 응수하는 거예요. 뭐? 개 같은 X라고? 이게 어디서 욕을 하고 난리야? 너 이거 언어폭력인 줄 알고는 있지? 이거 이혼사유라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수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놓고서도 단순히 욕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당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습관처럼 내뱉은 불만과 독설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무척 교양있고 고상해서 욕은 하지 않는다고 막 대견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왜 당신은 매번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은 독설도 아니고 심한 욕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이 들고 자존심이 무척 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에 대꾸해서 내가 언제 매번 그랬다는 거야? 라고 또 말하는 순간 또다시 말다툼이 시작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아내는 아휴 짜증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네. 아휴 짜증나. 라는 말을 만약에 입에 달고 살았던 또 아내가 있다고 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내의 짜증을 듣고 뭐라고 좀 도와주려고 애썼지만 아내는 입버릇처럼 그냥 짜증난다라는 말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아내를 비위를 맞추는 것도 이제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시댁에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되자 2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해 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습관처럼 자신에게 불만과 짜증을 내는 배우자를 보는 거, 이렇게 보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일 텐데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한 공간에 함께 있고 같이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라고.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 4번째, 외도로 인한 배신감, 바람을 피는 거죠.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고 사랑을 속삭이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밉겠어요.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상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간혹 뻔뻔한 남편 중에는 상사 모시고 술자리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막 이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출장을 좀 자주 가는 직업이에요. 여러 번 가요. 해외 출장 가서 잠깐 실수한 거야. 내가 그런 여자들 사랑했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럼 진짜 솔직히 이렇게 묻고 싶네요. 당신처럼 그 아내가 그러죠. 만약에 그 아내가 당신처럼 내가 똑같이 해도 네가 그런 소리가 나올까? 이 개 베이비야. 그렇잖아요.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 5번째, 무관심이에요. 부부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배우자는 이성이 아니라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한 공간에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도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각방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멀어지게 되고 이게 섹스리스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점차 서로에 대해 뭐라든지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석 달 동안 출장을 갔어요. 근데 출장 가 있는 남편한테 단 한 번도 안부 전화를 먼저 해본 적이 없고 또 출장 가서 돌아온 날 그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한다는 소리가 언제 또 출장 가? 당신 없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하던데 라고 이제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자괴감이 들겠죠? 난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반대로 집안일 하느라 외모에 신경 쓰지도 못한 아내한테 눈길도 안 주고 만약에 함께 외출할 일이 있으면 나란히 같이 걷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워하는 남편. 자식들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남편 내조하느라 자신은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아온 아내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게 훨씬 더 비참하고 지독하게 외로운 법이에요. 이렇게 배우자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외롭기만 한데 굳이 함께 살아가면서 비유 맞추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가정폭력이나 폭언.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되고 피해야 할 일이 바로 가정폭력이나 폭언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무촌이라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너무 편하고 가깝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가정폭력이나 폭언은 용납될 수 없어요.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집이 들어가기 무섭고 감옥처럼 불편한 곳이 된다면 어떻게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하면서 미련하게 참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네. 그 다음 7번째, 과도한 사치나 낭비. 예를 들면 막 이쁜 신상백이 또 나왔다며 백화점으로 달려가 명품백을 사 나른다거나 또 성형이나 뭐 미용 등으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쓰는 또 아내가 있어요. 또는 자신의 취미 생활에 몰입하면서 과도하게 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는데 빠져서 계속 가고, 또는 낚시, 또 골프 좋아하잖아요. 또 게임기, 또는 이제 단위수가 커져 외제차 이런 식으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난 제대로 즐기면서 살다 가겠다는 이제 마인드겠죠. 물론 취미 생활이나 나름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힐링이 되어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 범위 안에서 삶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느라 다른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8번째, 성격 차이. 흔히들 보면 이혼 사유로 내세우는 게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은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지막에 성격 차이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예를 들면 한쪽은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다른 한쪽은 활달하고 뭔가 직설적인 편이라서 안 맞는 부분이 처음부터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을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면 서로의 배려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힘들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한테 관심이 무관심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다른 이유와 맞물렸을 때 성격 차이가 훨씬 커다란 문제로 다가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가 시월드나 처월드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 습관처럼 하는 불만 토로. 네 번째, 외도로 인한 배신감. 다섯 번째, 무관심. 여섯 번째, 가정폭력이나 폭언. 일곱 번째, 과도한 사치나 낭비. 여덟 번째, 성격 차이. 물론 이것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들, 시청자님께서 이혼의 이유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혼의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